목포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면서 여행사에게 지불한 위약금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 약관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시 의회와 여행사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국민들이 올해 농사를 망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수관문에 새로 설치된 시설 때문에 물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율성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보수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이념 잣대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남에 입국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운데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지불한 위약금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 약관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시 의회와 해당 여행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당초 5월 9일부터 9박 11일 일정의 공무상 해외 연수를 추진했었습니다. 27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거치다 결국 4월 5일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목포 시내버스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 태원역에서 그 파업을 하고 또 버스 운행을 못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취소를. 목포시의회는 여행사와 해외 연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도 연수를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위약금은 1,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구두로 계약하기로 한 것도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목포시 의회의 설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하고. 하지만 경찰은 목포시 의회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 입장은 목포시 의회와 다릅니다. 계약서를 목포시 의회에 줬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이유로 목포시 의회가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연수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저는 건네드렸는데 상대방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이 정리를 다시 계속 하다 보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입니다. 위약금 액수도 논란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여행사에 지불한 위약금은 항공료의 25%인 1,600여만 원. 통상적으로 항공사를 통해 발권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목포시 의회만을 위한 단독 상품이었기 때문에 특별약관을 목포시 의회에 설명을 했었고 해외 연수가 취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위약금 청구를 했다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 의회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사 측과 민사재판을 피하기 위해 여행사의 주장대로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 관련된 또 재판 관련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나서서 목포시 의회 해외 연수 취소 위약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7월 내린 기록적 폭우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농민들은 배수관문에 새로 설치된 시설 때문에 물빠짐이 막혀 농작물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무안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벼 침수가 잇따랐는데 논에 들어찬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17일 농민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포크레인이 배수관문 앞에 쌓인 지푸라기 더미를 쉴 새 없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침수됐던 무안의 한 논을 가봤습니다. 논 위에 벼들이 말라 있고 주변으로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삭이 올라와야 할 때이지만 벼들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농민들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벼 발육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야지 이렇게 올라야고 지금 새끼를 베려면 통통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이거든. 이거 묵도 먹는 것이고. 또 배수관문 앞에 새로 설치된 스크린을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배수관문 앞에다가 그 철망을 설치해가지고 풀이
그 수초가 몬따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농민들 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6월 부유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관문 앞에 스크린을 설치했었습니다. 3월, 4월경에 넘개미를 먼저 사전 준설을 하고 거기에서 다 못한 부분은 여기 배수관문에 그 포크레인을 상시 배치를 해서 무안군은 또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심사를 거쳐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오늘 순천을 찾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사업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법적 검토를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보수단체들도 광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불을 지핀 박민식 장관이 순천역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달렸다며 정율성 공원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 또 호남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민 예산을 쓴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라는 정율성 선생의 공이 얼마나 클지도 회의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헌법소원 등을 검토 중이라는 박 장관은 공원 조성을 막는 데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 제가 언젠가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정율성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 광주시당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광주 지역 7개 보훈단체들은 공산 침략자의 부역자를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연평해전 당시 아들을 잃은 김호복 씨가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에 그러한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광주 정신이란 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오가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한편 정부와 보수단체의 잇따른 비판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은 오염수 방류 등 각종 국정 논란을 잠재우고 보수 진영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꼼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혐오로 이득을 노리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 5개 구청장들도 현재의 시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생애 중 한 면만을 부각시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율성 역사공원이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 여당이 정율성 사업을 가지고 광주시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율성 사업을 발굴하고 키운 건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등 이른바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정율성 사업을 겨냥한 이념 총공세에 국민과 지역 갈라치기를 통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정율성 선생이 조명받기 시작한 건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율성의 부인을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중수교기념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고 정부 주관으로 정율성의 작품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그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기도 했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 선생의 부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정율성의 음악으로 꾸며진 퍼레이드를 참관했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한 정율성 관련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검토됐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전후에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율성 역사공원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4년부터 검토되다 실제로 첫 삽을 뜬 건 6년 전이었습니다. 현직 국가보훈부 장관이 짚히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몰아붙이고 있는 정율성 논란에 때 아닌이라는 의문부호가 달리는 이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이념 공세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공동 이익 파트너로 치켜 세우는 대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일삼았다고 하는가 하면 각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갑작스러운 흉상 철거 계획도 왜 이 시점인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념 논쟁으로 문화예술도 정치도 이 메카시즘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오늘의 현실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다 계속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념은 이미 구시대 유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와 같은 이념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당길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지역 교직원 관사가 부족한 가운데 시설도 열악해서 농어촌 교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1,971개 동, 5,001세대가 사용하고 있지만 관사 입주 희망자가 5,300명에 달해 대기자만 매년 400명에 이릅니다. 또 에어컨이 없거나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이 낡았고 기존 관사의 50% 정도는 30년 이상 된 곳으로 최근 전남교사 노동조합의 만족도 조사에서 70%가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 입국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에서는 1,61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7개 시군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베트남과 필리핀 입국 근로자 47명이 이탈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이탈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각 시군의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서 올해는 단체전 금메달까지 노리고 있는 전남도청 펜싱팀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빠른 풋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있는 전남도청 펜싱팀입니다. 선수들은 보호구를 입고 서로의 공격을 받아주는가 하면 실전 같은 연습 경기로 서로의 칼을 계속 부딪히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외나무 다리 같은 이 좁은 피스트에서 서로에게 검을 겨누며 훈련을 이어갑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는 전라남도.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기에 선수들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남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작년이랑 다르게 더 힘을 입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 익숙하다는 장점도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남에서 하니까 시드를 받고 8강서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개인전에서만 금메달을 획득했었는데요.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목표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입니다. 저희가 펜싱부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규모 단체전 대회에서 계속 메달을 따왔던 전남도청 펜싱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펜싱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전남 파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오늘자로 취임한 신임 명창황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일정으로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목포 종합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명창황 부지사는 목포 종합경기장의 상황실과 개폐회식 연출공간 등을 점검하고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치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은 경기 침체와 전복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전복 소비 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완도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한 가구당 전복 1kg을 9회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또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다른 크기의 전복에 비해 적체되어 있는 전복 11미에서 13미를 판매하기 위해 전복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 안에서 음독한 뒤 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 영주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전남으로 호송되던 같은 날 밤 9시쯤 경찰 호송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젯밤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조사 심사 체계를 수요자인 신고인 중심으로 개선하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냅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나 조사, 심사 현황을 문자로 안내하고 신고 사례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실무위원회 차원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신고 건수는 7,039건에 달합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등 전국 18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자원보존 운영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에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 등 중요 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인구 감소로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남 지역 배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배 가입 대상 면적 2,400헥타르 가운데 90%가 보험에 가입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6% 높은 수치입니다. 배 보험 가입자는 저온 피해와 태풍 등에 따른 낙과 나무 찢어짐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목포의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5일에서 27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3 한국 주간 행사에 참가해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김스낵과 김부각, 김자반 등 수출용 김상품을 홍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마을 공동체 영상기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마을 명소, 독특한 지역 문화와 생태 인물 등 마을의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마을 공동체 활용,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